네, 미증시 최고의 분석 이항용의 월가이드입니다. 이항용 위원님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정규장에서 마이너스를 나타낸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시간외에서 5.64%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 3, 4%에서 상승폭을 더 넓혔는데 여기서의 전망들 바로 인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거기다 주식 분할 카드를 꺼낸 엔비디아. 자, 이번에 어닝 시즌의 결과 한번 실적 발표한 분석들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 숫자부터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이익은 6.12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망치가 5.5달러 수준이었으니까요. 예상보다 10% 정도 웃도는 가볍게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26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246억 달러 대비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월가에서 항상 10% 이상을 가볍게 넘기를 원했는데 매출은 이제 그 정도는 아직 못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데이터 센터 얘기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한마디로 폭주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예상을 뭐 뛰어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 427%가 늘어났고요. 전분기 대비 불과 3개월 전 대비보다 더 23%가 늘어났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추이만 보더라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겠고요. 지금 이 표는 저희가 자주 인용해드리는 그냥 한마디로 성적표가 되겠는데요. 성적표가 전부 이제 초록색이고 빨간색이 한 두 가지 정도 보이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오늘 중요한 거 한 두 가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로스 마진입니다. 총 마진인데요. 총 마진이 78.9%, 100을 팔아서 거의 80을 약간 못 피는 정도가 남겼다는데요. 엔비디아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2분기 예측치에 보면 가이던스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데요. 월가에서는 75.7%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인데 75.5% 약간 좀 내려가는 정도. 그러니까 요게 오늘 한마디로 약간 좀 부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280억이란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지금 월가의 생각보다의 비탄 정도가 한 4.4% 정도 비타는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좀 더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10% 정도 가볍게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부족했다란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눈높이가 눈높이가 워낙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약간은 부족한 것도 있었다. 만약 이것까지 없었다 그러면 이것까지 10% 넘어왔다면 뭐 10% 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고 물론 오늘 정규장 그러면 시간에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흠을 굳이 찾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흠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총평 어떠냐? 총평에 대해서는 젠스랑이 오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이런 실적의 어닝을 발표하면서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젠스랑이 직접 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막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산업혁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18세기부터 영국에서부터 뭐 전기기관차부터 시작한 게 산업혁명, 뭐 1차 시대, 2차, 3차 다 있는데 젠스랑은 오늘 명명하기를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얘기하고 있겠고요. 특히 주목할 것이 그동안 이제 일반적인 뭐 AI나 이런 쪽 많이 자동화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는 생성형 AI에 따른 본격적인 매출도 이제 가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도 젠스랑에 늘 하던 자신감 그리고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줬다. 다만 말씀드렸다는 두 가지 정도 굳이 찾자 그러면 그런 약간은 부족한 워낙 눈높이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부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약 손익개선설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들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이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더 놀라울 만한 것은 이제 일부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주식에 대한 분할건이 되겠습니다. 주식 분할은 3, 4년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죠. 왜냐하면 과거에 했을 때 한 700달러 수준 했는데 지금 900달러 넘어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얘기했지만 이걸 뭐 예측할 수는 쉽지 않은데요. 저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고 기대는 할 수 있으나 이걸 우리가 뭐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한 주를 10주로 늘려나가는 엄청난 또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사실 주식 분할이라는 것은 다들 이제 저희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펀더멘탈이랑은 1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주식을 이제 소수점 매매라고 해서 미국, 우리나라 프랙션 매매라고
일반화해라. 나 영어로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으나 그래도 주식 분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 매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이거는 호재 인식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펀더멘털이랑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분명히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한 주 갖고 계신 분이 10주로 바뀌는데요. 이게 통상 이게 오래 걸릴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킹홀딩 같은 경우 그 치플레 같은 경우죠. 치플레 같은 경우에는 한 3달 걸려서 이걸 진행하고 있고요. 6월 달에 했을 텐데요. 바로 지금 이 엔비디아를 갖고 계신 분은 6월 7일자로 여러분들 잔고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지금 20일 정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 주식 부자가 되는 거죠. 한 주 갖고 든 사람은 10주가 되고 10주 같은 경우는 100주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위원님 지금 시간외에서 $1,000를 넘어섰습니다. 뭐, 근데 시간에 들으면, 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계속 말씀드린 너무 이런 주가 자체에 흥분하실 필요 없겠고요. 시간의 가격은 정규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0라는 건 큰 의미는 있죠. 분명히 뭐, 여러분들 좋아할 일이지만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겠고요. 배당은 150%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깜짝 놀랐지만, 실제 절대 규모가 작습니다. 절대 규모가 주당 4센트였는데, 이제 10센트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이제 주식을 이제 10주로 바뀌면 10센트니까 다시 1센트로 다시 또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다. 다만 배당을 뭐 150% 늘려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말씀하셨던 대로 좀 보신 대로 시간의 주가는 뭐 $1,000 넘어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는 $1,000 시대의 또 엔비디아의 투자 전략 고민하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 세부 사항에서 굳이 흠을 찾아서 이제 시간 외에서 급등이 조금 미지근한 거 아니냐 싶었는데 지금 $1,000를 일단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시간 외에서 이제 정규장까지 이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949의 정규장 마감에 비해서 자 시간 외에 $1,000 돌파 의미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매출 폭증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젠스랑이 분명히 얘기할게요. 그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번 실적할 때 가장 중요했던 의미는 바로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매출 확대 기여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의 시장, 오픈 AI가 될건 뭐가 될건 간에 그런 시장의 확대 이런 쪽이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모든 것을 아마 얘기했던 것이 새로운 산업혁명이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젠스랑의 표현. 아마 시간에서 지금 더 올라가면 아마 어닝콜에서 조금 더 투자자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냐 싶네요. 네. 자세한 얘기는 내일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젠슨 왕이 이제 막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너무 흥분하지 않고 가던 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네네. 자,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밸런스입니다. 자, 금리 인하 시기에 중소형주 주목. 오늘 어떤 얘기부터 좀 꺼내볼까요? 네, 그 금리는 이제 오늘 약간 좀 올라갔지만 전반적으로 올해까지 해서 올해 한번 2번 내지 3번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지금까지 강했던 것들이 뭐냐는 거죠. 압도적으로 최근 5년도 그렇고요. 최근 1년도 그렇고 소형주보다는 중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압도적인 수익을 더 많이 창출했던 건 많이 아실 것 같고요. 대형주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소위 메가스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주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흐름인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시티그룹도 얘기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1년 동안에 보면 대형주가 27% 오른 반면에 소형주는 16.8%밖에 오르지 않았고요. 특히 러셀 2000이라서 중소형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또 이었자 16%밖에 안 올랐습니다. 반면에 5년을 차트를 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올라갔던 것은 고금리 시기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는 경영 실적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대형 기업들이 소형주를 이제 다시 여유를 갖고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형주 투자에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ETF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TF만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P 400입니다. 500등부터 900등까지 기업은 IJH라는 ETF가 있겠고요. 그 다음 900등부터 1500등 우리가 흔히 소형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IJR이라는 ETF가 있겠고요. 보다 포괄적으로 1000등부터 3000등까지 하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IWM이라는 대표적인 ETF가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헤드라인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CNBC의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선택입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이제 이번에 어닝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탑픽 종목을 꼽았는데요. 역시 이번에 어닝 시즌의 핵심은 반도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IT 가운데서 골드만삭스가 어떤 기업들을 꼽았나요? 네, 골드만삭스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역시 대형주에 좀 몰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IT에 집중돼 있는 IT 주식 중에서도 탑픽은 바로 이런 주식들을 지금 계속 봐야 된다. 물론 이것들이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약간 쉬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세상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시장에서 반등할 때 계속해서 추가 상승할 때 여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 기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익스피디아 등이 대표적인 주식이라는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소식들을 다 파헤쳐봅니다. 마지막 CNBC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AI 전력 공급 최고의 종목. 여러분 지금 국내에서도 AI 수혜주로 많이 태양광주, 전력주들 떠오르고 있죠. 미국에서도 퍼스트 솔라가 지금 이틀 동안에 50%나 급등을 했습니다.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AI 그런 광풍이 불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네. 데이터 센터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엄청나게 전력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전력이 지역마다 이제 발전소가 많이 있지만 미국은 이제 워낙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조금 지방에 가고 시골에 가고 그러면 핸드폰이 안 터지던 것도 있거든요. 산에 가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지에 이렇게 좀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상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냉각 시설도 필요하고 그걸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전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 에너지 그게 원자력이 됐건 태양광이 됐건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이 무슨 RE100으로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랑 관심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 그림은 생성의 AI에 따라서 정말 전력 수요가 얼마나 커지냐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퍼스트 솔라 같은 것도 분명히 그 안에 해당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개별 종목들보다 ETF 같은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ETF에서는 유틸리티 ETF 같은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라늄 ETF 같은 경우에도 NLR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 밖에 예를 들어서 탄이라든가 태양광 ETF 오늘 이런 것들도 10%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넓힐 필요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네요. 여러분 오늘 엔비디아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 폭증한 거 확인하셨죠?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퍼스트 솔라 지금 수익이 370% 기대 폭증이 예상된다라고 하니까 예,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용 위원님 감사합니다.